예, 안녕하십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사드 배치 지연 혹은 무산 음모, 음모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그 음모가 너무 손바닥에 훤히 보이니까 이게 또 글쎄 음모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거 뭐 딱 보면 다 아는 거를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니까 하여튼 그게 뭐 온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음모라 그러면은 난 모르게 해야 되는데 미국이 볼 때 뭐 딱 보면 이거 얘들 봐라 이 사드 가지고 일부러 이 지연시켜가지고 장난치고 있네 뭐 다 보이는데 무슨 음모입니까 이게. 어제 청와대에서 결국 이 사드 배치 누락 보고 누락에 관련해서 위승호 정책실장이 혼자 알아서 누락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지난 5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뭐 충격을 받았다만 난리법석을 칠 때는 보고 누락이 아니었어요. 보고 누락이 아니라 사드 발사대 4기가 밀반입됐다고 막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순간 언론에 뭐 다 6발사대가 다 들어왔다는 게 보도된 게 뭐 다 알려지니까 갑자기 이제 보고 누락으로 막 바꾸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정의용 안보실장과 만났을 때 4기 발사대가 뭐 추가로 뭐 배치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래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실장 심지어 황교안 총리까지 박근혜 정권의 이 실세들이 의도적으로 다 은폐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몰고 가더니 한민구 장관은 싱가포르의 국방장관 회의에 보내가지고 미국 쪽에다가 설명하게 하더니 돌아오니까 한민구 장관은 아무 죄가 없다. 정책실장 혼자 다 알아서 했다. 저는 전혀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전혀 글쎄 웬만한 좀 상식적인 기자들이 다 이걸 믿을까요? 이런 청와대의 발표를? 그 어용 기자들 빼놓고는? 친노 어용 기자 말고 이거 누가 믿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대체 왜 위승호 실장이 보고를 누락시켰냐? 한미 간의 합의사항, 비밀 누설 금지 합의사항 때문에 일부러 누락시켰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4월 27일 날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6개 배치된다고 공식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간의 비밀 유지 상황이기 때문에 슬쩍 숨겼다? 이거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봐도 진짜 이거 큰일 났어요. 문재인 정권. 본인의 핵심 지지층 이 친노 어용 부대가 다 개돼지들 같은 수준이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심지어 미국의 백악관 핵심사들도 다 개돼지로 보고 지금 음모를 꾸미는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김정은한테도 안 통합니다. 이런 정도 수법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냥 위승호 정책실장은 지금 말이 없잖아요. 저는 위승호 정책실장 한번 국회 운영해서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면 다 바로 나올 거라 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아마 위승호 정책실장이 말을 할 텐데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실장이나 위승호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 아마 뒤에서 협박과 회유를 받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너희 입 잘못 놀리면은 그냥 너네 재직 시절 때 비리 다 켜버릴게. 방산비리 이런 거. 뇌물 한 장 안 먹은 대통령도 감옥 가는데 까짓 거 저 한민구나 위승호나 김관진이 감옥 보내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입 다물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발표하고 국민들 그냥 눈기 가리고 이렇게 가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국내만의 사건이면은 문재인 지지하는 그 개돼지들을 속여가지고 어용 언론 가지고 어떻게 돌파가 되겠지만 사드는 미국 거잖아요. 미국인의 세금으로 들여오는 미국 무기 아닙니까? 미국을 어떻게 속일 겁니까? 이래가지고. 한국 언론
수준 가지고 미국 청와대, CIA, FBI, 미국 국방부, 국무부 이걸 어떻게 속여요? 이 수준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이 이 실세들은. 보고 누락 이건 제가 볼 땐 한판 크게 벌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먹히니까 아예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갑자기 좀 너빈 민주당 원내 총무 등이 너희 뭐 꼬우면은 사드 빼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한민구 이 김관진 건드렸다가는 미국하고 연계돼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위승호라는 희생양 하나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문재인 정권이 직접 나선 거는 원래 이게 목표였겠죠. 사드의 환경평가를 더 철저하게 해서 최소 2년 이상 시간을 끌어서 사드를 무산시키겠다는 게 그게 원래 목표 아니었어요? 물론 더 큰 목표는 보건 누락 사드 밀배치까지 막 더 터트려가지고 국방부의 이른바 한미 동맹파들을 다 싸그리 제거해버리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이거는 미국의 눈치가 보이니까 약간 연기를 하고 일단 급한 대로 사드나 무산시키겠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령상으로 현재 사드를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서 무산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건 뭐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사드 연기는 불가능하다.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환경영향평가는 전략영향평가, 이게 가장 세게 하는 거고 일반 영향평가, 소규모 영향평가. 지금 현재는 소규모 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전략영향평가라는 거는 부지를 국민 세금을 들여서 샀을 때, 부지를 샀을 때 이게 그 시도에 어느 정도의 환경, 교통 등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평가를 하는 게 전략영향평가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4계절을 다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부지를 세금을 들여서 산 게 아니라 롯데 골프장과 맞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매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 세금 들여서. 왜 그러냐? 국방부가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와 롯데 골프장을 맞교환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국방부가 갖고 있는 그 땅에다가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전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부지를 돈 주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뭐 법적으로 논란이 여지없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전략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보겠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것도 어렵다. 이것도 어렵다. 왜냐? 이거는 법력으로 사업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돼야 하는 건데 일반 영향평가는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된 면적이 32만 8천제곱미터. 약간 모자라죠, 33에. 요건 약간 이제 국방부에서 일반 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사드를 배치하는 그 사업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공여된 면적이 32만이다 33만에 관계없이 일반 영향평가를 하려면은 사업 면적이 33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사드의 사업 면적은 10만 밖에 안 된다. 이게 지금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까지 국방부의 논리였고 이번 조선일보가 이제 설명한 건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억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려면은 아예 사업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을 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이 문재인 정권이 설명하는 것은 원래 국방부가 70만 제곱미터의 땅을 주한미군에 공여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32만 8천만 주고 나중에 37만 미터를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편법이다. 뭐 이렇게 지금 청와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나눠서 주든 합쳐서 주든 야, 내가 땅 얼마나 필요해? 얼마만큼 필요해? 이거 가져와.
이거를 요구하는 주체는 주한미군, 즉 미국이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미국이 32만 8천 제곱미터의 땅을 받고 거기서 10만 제곱미터만 사드 사업 부지로 쓰겠다. 이렇게 돼서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럼 억지로 원래 뭐 주기로 했다는 37만 제곱미터를 주한미군에 주려면요. 미군이 원하지도 않는데 너 이거 가져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데 지금 미국은 사드 배치를 빨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끝내겠다는 건데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문재인 정권이 37만 제곱미터를 미국에게 너 이거 억지로 가져가 해가지고 시간을 늦추겠다? 미국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그대로 보고 있겠어요? 일부러 사드를 늦추기 가지고 땅을 더 주겠다는 거를? 이런 장난치는 게 미국한테 안 걸리겠냐는 겁니다. 자, 이게 뒤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그냥 잔머리들 쫙 쓰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사드 배치를 전면 무산시켜서 새로운 사업으로 규정해서 다시 환경 영향 평가 받자. 지금 이게 국내 언론에 막 나오는데 이 잔머리들이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른바 정치 세력에 대해서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노무현 정권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해서 미국 정계에는 거의 100% 신뢰를 했어요. 미국은 이 중남미나 이 아시아 지역에 반공을 한다는 이유로 독재 정권을 지원한다는 하도 비판에 시달려서 미국의 지식인들이나 이 제도권 정치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민주당 미국 민주화 운동가에 대한 굉장한 이 동경과 이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미국식 민주주의를 보급해서 미국의 명예를 살릴 수 있다. 이 독재 정권이 아닌. 그래서 김대중을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미국이. 그 결과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 미국을 찾아가서 미국 의회를 설득하고 클린턴을 설득해서 햇볕 정책을 관철을 시킬 겁니다. 그때 미국이 잘 따라갔어요. 잘 따라갔어요. 그러다 부시 정권 들어서 김정일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플루토늄을 수입을 하고 핵개발 징조가 자꾸 드러나니까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네. 그래서 한번 치려고 봤더니 또 김대중이 나서서 아버지 부시를 설득하고 공화당의 핵심 이 원로들을 설득해가지고 부시 정권도 그대로 갔습니다. 근데 그대로 가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의 이른바 386 반미운동가들이 대거 청와대로 들어가고 국회로 들어가는 그걸 보고 노무현 정권 당시 정권의 암묵적 무기나에 좌익 운동단체가 막 메가드 동상을 끌어내리고 미친 짓을 하니까 야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구나. 민주화 운동이 일반 민주화 운동이 아니네 이거 완전히 북한 찬양 운동가네. 그때부터 미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한민국의 정보를 듣는 채널을 개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미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 교계를 중심으로. 그래서 노무현 정권 말기 이후에는 미국은 대한민국 정권의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보고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바로 이 문재인 세력, 이 세력은 당연히 김정은과 손잡고 김정은 정권에 돈을 퍼주겠지 이미 만반의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대놓고 사드를 이렇게 억지로 막 핑계를 대면서 무산을 시키고 김정은에게 계속 개성관광,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돈을 퍼주려는 시도를 하고 미국이 그냥 준비한 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예상한 대로. 이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미국에서? 아니, 놔두고 안 놔두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권이 지금 뭐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도 70% 이상대의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문재인 정권을 막 70% 이상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지지한다. 미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월남의 사례를 가지고 접근하게 돼 있죠. 안 되는구나. 이 대한민국 이 썩어 빠진 국민들.
정권이 엉망인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저런 정권을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이 썩어빠진 정신이 부패한 국민들, 마치 월남 때하고 똑같다. 월남에 그렇게 돈 들여서 무기를 사주면은 그 무기를 막 배통에 팔아넘기고 돈 챙기는 그런 놈들하고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야, 안 된다. 포기하는 대신 차라리 정신력은 강해 보이는 이 김정은과 이 딜을 쳐서 중국의 남한을 막고 북한을 지원해서 남한을 복속시키고 중국만 막으면 된다. 중국만. 그리고요, 잘 알아야 될 게, 미일이 지금 강력한 동맹처럼 보이지만은 미일은 이미 전쟁을 벌이는 사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인 사이예요. 원래 인접 국가끼리는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거든요. 태평양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죠. 미국과 일본은 접경 국가입니다. 사실상. 언제 또 치고 받을지 몰라요. 일본 견제용으로 또 북한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목적입니다. 이거 지금 저 혼자 경고하는 게 아니고, 이충근 박사 잘 보세요. 이충근 박사 방송에 수도 없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정신 썩어빠진 개돼지들하고 상대 안 하고 정신력은 강해 보이는 김정은과 손잡아서 중국과 일본을 한꺼번에 견제한다. 글쎄요,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문재인 정권 같은 사람들 뽑아놓고 78% 이상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지하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미국에다가. 아주 심플하게 해결되는 수 있어요. 진짜 이 문제가 한미 갈등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 손 떼버릴 수가 있는 거야. 손 떼버릴 수가. 그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까지도 80년대 식민지 반봉관 그 주체 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미국은 절대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고 지금 있는 건데, 그때도 그랬고요. 미국은요, 일제 패망 이후로 원래 미국은 항상 한반도에서 손 떼려고 그랬어요. 항상. 일본까지만 딱 하는 에치슨성은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한반도는 제끼고 일본까지만 관리한다는 게 미국의 전통적 입장이에요. 다시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미국의 전통적 입장은 누가 깼냐? 이승만 대통령이 깨버린 겁니다. 그냥. 그거 다시 그냥 원상복귀시키면 돼요. 자, 한반도 김정은이가 알아서 해라. 김정은이가 알아서 해가지고 대충 중국만 견제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 6.25 남침 들어올 때도 미군의 참전은 거의 기적이라고 불리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은 당시 이승만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세력과 미국의 기독교 세력이 연결됐기 때문에 들어왔지, 미국의 이 군사나 외교적 입장에서는 6.25 참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남한까지 적화된다 해가지고 일본에 적화되겠습니까? 그럼 그거 막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막고 있으면 되고 대만까지만 막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위협이 닥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그 첫 단추를 문재인 정권에 지금 사드 무산으로 끼고 있는 겁니다. 깨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단추를 꿰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나?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문재인 정권이요. 김정은 정권에게 팽당하고 먹잇감 됩니다. 김정은이 문재인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 개 돼지로 보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고마워하겠어요?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그냥 개 돼지로 봅니다. 김정은은 문재인뿐 아니라 저기 뭐 통진당에 했었던 무슨 이정인이 무슨 뭐 이쪽에 있는 애들 다 자기가 부리는 개 돼지로 봅니다. 그리고 그 개 돼지들에게 정권을 넘겨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개 돼지들의 개 돼지가 되는 거죠. 이래도 나라가 안 망할까? 이래도 나라가 안 망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김정은이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은 이건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